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5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문제를 설명할 텐데요. 좀 더 깊게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 살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그 자녀가 부담부 증여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사례입니다. 즉,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는 자녀 본인의 전세보증금인데 수증자인 그 자녀가 임차인인 동시에 본인의 해당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왕 씨는 2017년부터 어머니 갑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 후 전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초 갑은 자녀인 절세왕에게 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할 생각을 하면서 부담부 증여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봤고 실제 신고까지 진행했는데 신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 평가액이 5억 원이고 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즉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반영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갑의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무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의아한 점이 문득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머니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 채무는 갑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이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자녀인 절세왕이 되는 것이고 절세왕 입장에서는 이 전세보증금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자산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어머니인 갑이 됩니다. 그럼 절세왕 씨 입장에서 본인이 갑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채무가 임차보증금이고 그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텐데 임차보증금은 자기가 갑에게 지급한 금액인 바 결국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내가 채권자이자 내 자신에게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채무자가 되는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담부 증여는 가능합니다. 즉, 절세왕은 사례에서 증여세 없이 어머니 갑의 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는 안 되겠죠? 이 사례에 딱 맞는 2010년에 나온 예규가 있습니다. 직계 좀비속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또한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개념을 차용할 수 있는 2008년 판례가 있는데 서울행법 2007-9합 35395 판례에서 판단 부분 중 일부를 해석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택에 대한 증여는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 시점에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예규와 일부 판례를 종합하면 절세왕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갑의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1. 절세왕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절세왕은 계약된 보증금 상당액 전액을 갑에게 지급했어야 하고 2. 증여 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절세왕은 전입신고를 통해 실제 세입자의 위치로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갑의 아파트에 담보된 절세왕의 보증금을 절세왕 스스로 인수하면서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판례나 예규를 통한 법률적 가능 여부 판단 말고 절세왕의 사례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점. 갑의 시각에서 절세왕으로부터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계좌로 받았고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자녀 절세왕이 퇴거할 때 반환해줘야 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다음 절세왕 시각에서 어머니 갑에게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는 본인이 퇴거할 때 다시 돌려받아야 할 자산에 해당합니다. 2. 증여 실행 시점. 갑의 시각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절세왕에게 주면서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 보증금 4억 5천만 원도 함께 주는 것이니까 증여 행위를 통해서 갑은 5천만 원만큼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5억짜리 공짜로 주면서 4억 5천만 원어치 빚도 털어낸 거니까 5천만 원만 손실인 것이죠. 원래 증여란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 경제적으로 손실인 겁니다. 절세왕의 시각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담보된 4억 5천만 원짜리 채무도 받았으니 사실 이익은 5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니까 이 이익 5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설령 아파트에 담보된 4억 5천만 원짜리의 채무가 절세왕 본인이 갑에게 줬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라도 유효한 거래란 말입니다. 이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다음 설명할 부분에서 명확해집니다. 3. 당초 갑과 절세왕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갑의 시각에서 아파트는 절세왕에게 넘어갔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녀인 절세왕에게 갚아야 할 보증금 4억 5천만 원도 함께 넘겨버렸으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아무런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세왕의 시각에서 볼까요? 우선 절세왕이 돌려받아야 할 자산인 보증금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세왕의 자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원래는 어머니인 갑이 돌려줘야 하는데 갑은 보증금을 갚아야 할 채무까지도 이전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돌려받죠? 바로 절세왕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세왕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갚아야 할 보증금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4억 5천만 원 채무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이 4억 5천만 원은 수중자인 절세왕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겼네요. 그런데 이 보증금 채무는 누구에게 돌려주죠? 바로 절세왕 자기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세입자로서 지급했던 보증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절세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세입자로서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각각의 당사자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서로 상계해버리면 이 모든 부담부 증여의 행위가 문제없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법률 측면을 설명할 때 필수 조건으로 설명한 부분을 다시 좀 강조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실제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 훗날 부담부 증여를 할 목적으로 그 즈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줘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 간 이체가 잦아 명확하게 보증금 명분으로 지급된 것은 없지만 자녀 기준으로 부모에게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다시 돌려받은 금액을 합쳐보니까 대충
자녀가 부모에게 보증금 정도 되는 금액이 더 이체됐더라는 식의 이런 소명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대로 정확한 금액이 정확한 날짜에 부모에게 흘러갔어야 보증금 명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조건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부담부 증여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세무서에서 매우 까다롭게 검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중자가 될 자녀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실제 거주했어야 절세왕과 같은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건을 진행할 때 다른 부담부 증여보다도 훨씬 많은 정도의 법률 검토와 과다한 정도로 금융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었고, 아직까지도 세무서에서 검증이나 소명 요청이 없었습니다. 사례가 된 절세왕은 실제 갑에게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초본에도 아파트에 전입신고 후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실제로도 거주했다는 증빙까지 여러 서류를 통해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조금 더 복잡한 내부 사정도 있었고, 처음으로 부담부 증여 사례를 설명하면서 부담부 증여의 정의라든가 증여자인 갑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의 채무가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어서 생략했고요. 향후 시간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 부담부 증여의 정의와 인수되는 채무에 대해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5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